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분은 국민 가수에 참여 중인 박장현 님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온화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차분하고 무엇인가 정해진 것을 좀 꾸준히 하는 뚝배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화처럼 막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도 화는 화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도 있고 좀 자존심도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차분하고 온화하고 좀 상담, 이야기 잘 나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치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목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빠른 사람.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라는 성향은 돈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실리적이고 목적이 명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도화에 해당하는 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지고자 하는 목적,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명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능으로 보자면 도화가 하나 있고요. 역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몸을 잘 쓰는 사람이면서 도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니까 발라드 그룹 출신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댄스 그룹 출신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룹 출신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그룹을 정확히 몰라서 사주는 좀 몸을 잘 쓰는 도전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물론 정화라는 성향상 나대는 성격은 아닙니다. 차분하고 좀 이렇게 천천히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성향은 맞는데 이 역마가 두 개라는 건 몸을 참 잘 쓰고 내가 몸을 써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는 사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의외인 사주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전적이고 어떤 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 식신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생각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공상, 상상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보면 이 겁재라는 게 화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겁재니까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합의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뒤에 따라서 이게 합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모랑 뒤 시가 묶이는지 몰라서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원래는 겁재라는 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건데 이게 합의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손해보지 않는 거고요. 합의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형은 편재니까 좀 애인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는 그런 좀 신비로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쟤는 내가 꽂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꽂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성을 우선시하는 자기의 감각을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좀 연인 같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좀 모르겠는 신비한,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것이 좀 없어지면 좀 진료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이 분의 이상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주의 힘의 강약을 따져보자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월지도 겁재이고 연지도 겁재이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축시에 태어나면 사유축으로 묶여버리면 완전히 힘이 약한 사주로 돌변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합 때문에. 그래서 뭐 이사주가 신강해 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6자만 보자면 신강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게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무조건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주의 운을 볼 텐데요. 30부터 39세까지 어떻게 보면 30대 운인데 병인대운이라는 운입니다. 자, 목은 인복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힘을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항상 이제 하는 주장 중에 하나, 연예인에게는 무조건 인복이 짱이다. 그래서 30부터 39세까지는 어찌 됐건 간에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다 필요 없고 내가 많은 사람의 영향, 도움, 그 다음에 인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운은 토운이 들어와요. 일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가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금국이 명확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로 인해 결과를 명확히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토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명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신강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서 좋은 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올해보다 더 좋아요. 왜? 목운이니까, 인기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올해도 나쁘지 않은 건 대운에서 목운, 인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명확한 재물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내년 내후년은 더 좋고, 물론 힘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올해 내년 내후년이 나쁜 운일 수는 없다.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이지 나쁜 운일 수는 없다. 그러니 괜찮은 사주인데 약간 아쉬운 거는 도화가 조금 약해요. 그리고 화계도 없어요. 그래서 역마라는 이 두 부분의 성향이 좋게 얘기하면 도전적인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불안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사주입니다. 자, 박장현 군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사주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조금 타협하거나 내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내가 더 원하는 것을 향해 가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 내후년에 인복이 있는데 이게 재와 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걸 얼마나 현명하게 잘 얻어갈 것이냐.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 좀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만 되는 해이다. 운이 나쁜 건 아니고 많은 기회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